네, 최근까지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관련된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감사 의견 관련된 이제 리스크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그 감사 의견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제 아시아나항공보다 훨씬 더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 의견이 한정에서 이제 적정으로 다시 바뀌었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금호산업이 한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금호산업 자체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한정을 해소하고 적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호산업도 한정을 해소하고 적정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그 금호산업이라는 기업의 가치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가치입니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33%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대주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한 그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가치 정도로. 대략적으로.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급락할 때 이제 같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이 그 회계법인이 요구한 리스 항공기 정비라든지 충당금 반영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실적 같은 경우 작년에 원래 영업이익이 887억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82억으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실적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영향을 함께 받는 금호산업의 실적 역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319억이었었는데 마이너스 47억으로 이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충격이 어제장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악은 피한 게 그 KRX 300이라든지 이런 그 지수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금호산업이 일단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튕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덱스 펀드나 이렇게 그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지수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던 인덱스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주가의 낙제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나 금호산업은 일단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수에는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KRX 300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지수나 유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급 이탈은 일단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호산업은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가치가 대부분 반영돼서 그 부분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는데 오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반등폭이 확실히 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은 2% 정도인데 네, 금호산업은 9%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금호산업이 더 센 이유를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14%, 15%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금호산업은 보시면은 어제 종가 부분으로 25%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보다 10% 정도 더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아시아나항공보다 조금 더 세게 위로 당겨주고 있다.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가치를 대부분 평가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주가를 연관시켜서 봐야 되지 이제 금호산업만 따로 떼어놓고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또 금호산업이 이제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게 뭐 친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사업은 이제 건축 사업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내 주택에 대한 수주가 대부분인데 주로 이제 그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라든지 이런 공공수주를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공공수주의 장점은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이행 담보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돈을 떼어먹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은 좀 충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호산업의 이제 기대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를 본다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국내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을 어떻게든 푸시를 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책을 앞으로도 가져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주택 비중이 많은 업체한테는 일단은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금호산업도 지금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일단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모멘텀을 받기도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역시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의존도가 높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금호산업이 10% 정도 더 빠졌기 때문에 주가의 괴리도는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금호산업이 당겨지면서 주가의 괴리도는 아시아나항공과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 갭을 메우는 과정까지는 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 힌트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나항공이랑 금호산업 주가가 벌어지면 벌어진 기업을 매수하는 단기 전략은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부터 쭉 당겨서 쫙 올라간다 쳐요. 근데 금호산업이 그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언젠간 시간차를 두고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주가 회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금호산업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이 지금부터 이 갭을 메우면서 막 11,500원, 12,000원까지 회복을 빠르게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선후관계를 생각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을 따라가는 그 경향보다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빠르게 반등하는데 금호산업이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호산업을 매수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진 종목군들은 주가가 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좁혀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들어가는 단기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호산업에 대한 코멘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과 연계성 있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